여성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나이 차이로 인해 소름 끼칠까 봐 걱정이 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젊은 여성과 접촉을 시작하면서 편안함과 상호 관심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정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계를 이해하는 것부터 진솔한 대화에 참여하는 것까지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기 위한 필수 단계를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의 마지막에는 특별한 보너스 팁이 준비되어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접근 방식을 개선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핵심 팁을 알려드립니다. 1. 경계를 이해하기. 이는 특히 관심 있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 사회적 경계를 존중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안전지대가 있으며 그 경계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선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보디랭귀지부터 시작하세요. 대화하는 동안 상대방이 몸을 기울인다면 참여의 청신호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나거나 팔짱을 끼고 있다면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대놓고 말하지 않고 경계선을 그리는 그녀의 방식입니다. 언어적 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질문하고 자신의 생각을 공유한다면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대답이 짧아지거나 주위를 둘러본다면 정중하게 주제를 바꾸거나 대화를 끝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좋은 상호작용의 기본입니다. 존중을 받기 위해 존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호를 파악하고 경계를 존중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품위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눈과 귀를 열어두고 모두가 편안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2. 자신감 쌓기.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관심사와 취미를 포용할 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자신을 흥분시키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인가요? 하이킹, 독서. 이러한 활동에 빠져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존감의 원동력입니다. 중요한 점은 자신감은 자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신감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똑바로 서서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으세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다음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공유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진정한 열정은 전염성이 있으며 이는 여러분이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회의실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과 말을 통해 그 편안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수나 어색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실수나 어색한 순간을 어떻게 웃으며 처리하고 넘어가느냐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단점, 취미, 관심사를 포용하세요. 그것이 자신감의 토대가 되도록 하세요. 이러한 진정성이 돋보이면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곁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3. 진솔한 대화에 참여하기.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연습한 대사는 잊어버리세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오래된 빵과 같은 것이니까요. 비결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관심과 최고의 경청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그 관심이 그대로 드러나며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사람들의 눈을 반짝이게 하는 주제를 선택하세요. 여행, 책, 영화, 심지어 음식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먹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경험에 대해 물어보면 완전히 새로운 대화의 세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더 깊은 수준에서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보세요. 상대방이 무언가를 공유할 때는 정말 경청하세요.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경청하세요.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후속 질문을 하세요. 당신의 말을 들었고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목표는 신문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대화는 양방향입니다.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이며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관심이 피어납니다. 그러니 진솔함을 유지하고 참여를 유도하며 단순한 대화가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지켜보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서 가치를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응원해 주시겠어요?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기거나 채널을 구독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콘텐츠 제작에 반영되므로 아래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4. 공통 관심사 활용하기. 취미, 책, 과거 경험 등 공통의 열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통점은 단순한 인사말을 흥미와 참여로 가득 찬 대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자신의 열정과 일치하는 클럽이나 그룹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독서를 좋아하시나요? 독서 클럽에 가입하세요. 야외 활동을 좋아하시나요? 하이킹 그룹을 찾아보세요. 이러한 환경은 나와 같은 일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그룹의 일원이 되면 새로운 우정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위한 훌륭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0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통 관심사가 대화의 시작점이자 연결점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러한 그룹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이미 대화할 주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잡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통의 관심사를 활용하는 힘입니다. 진정성 있고 열정으로 가득 찬 연결의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미와 관심사에 뛰어들고 그룹에 가입하여 의미 있는 대화와 관계의 다리가 되는 것을 지켜보세요. 5. 현대의 데이트 에티켓 이해하기. 현대의 데이트 에티켓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의 디지털 세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해하기 쉬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와 온라인 메시징에는 고유한 규칙이 있습니다. 우선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보내시나요? 받은 편지함을 가득 채우지 마세요. 관심을 표시하기 위해 한두 개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괜찮지만 답장을 보낼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그녀가 답장을 보내면 답장 타이밍을 잘 맞춰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즉시 답장을 보낼 필요는 없지만 며칠 동안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문자의 어조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풍자와 농담은 목소리나 표정의 뉘앙스 없이는 항상 의도한 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확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세요. 이모티콘. 이모티콘은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이모티콘은 말 뒤에 감성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면 안 됩니다. 웃는 얼굴은 친근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직접 대면할 때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경계선을 존중하세요. 상대방이 문자 메시지에 덜 반응하거나 관심이 없어 보인다면 긴장을 풀라는 신호입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대면 대화와 마찬가지로 상호 존중과 관심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의 데이트에서 이러한 디지털 뉘앙스를 이해하면 실수하지 않고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범에 적응하면서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팁을 염두에 두면 디지털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이 쉬울 뿐만 아니라 재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6.
거절에 우아하게 대처하기. 누구나 언젠가는 거절에 직면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거절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실망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감정이 자신을 정의하게 만들지는 마세요. 잠시 시간을 갖고 관점을 바꾸세요. 거절을 정지 신호가 아닌 방향 전환으로 생각하세요. 거절은 성장하고 배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음으로 품위를 잃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친절과 존중으로 대응하세요. 이해합니다. 당신의 솔직함에 감사합니다 라는 간단한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 대한 존엄성과 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숙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향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황금률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선호도가 있으며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을 학습의 기회로 활용하세요. 상호작용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자신을 바꾸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접근 방식을 개선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계속 전진하세요. 세상에는 연결할 수 있는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절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경험을 거듭할수록 의미 있는 연결을 찾는데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기운을 내서 다음 모험을 시작하세요. 상호작용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보너스 팁을 알려드리자면 바로 비신체적 특성에 대한 칭찬의 힘입니다. 누군가의 외모를 인정하는 것도 좋지만 지능이나 유머, 친절함을 인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겉모습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비신체적 특성을 칭찬하는 것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취미에 대한 열정이 정말 보기 좋아요. 또는 유머 감각이 놀랍네요. 와 같은 간단한 말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칭찬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과 노력을 인정받고 가치 있게 여긴다고 느끼게 합니다. 왜 이런 칭찬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정체성의 더 깊은 측면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유한 자질과 기술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친절함, 창의성, 재치를 알아차리고 인정하면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 대화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질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강조하는 메모로 시작하면 더욱 의미 있고 매력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이고 진솔하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는 겉모습 너머를 살펴보세요. 상대방을 특별하게 만드는 자질을 발견하고 주저하지 말고 칭찬해주세요. 작은 제스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상호작용을 더욱 기억에 남고 보람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